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 내부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익표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지금 전국의 앞날 예상하기 쉽지 않은데요. 오늘은 박찬종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잘 지내셨는지요? 네, 네. 잘 못 지냈습니다. 특히 어젯밤에는 네. 새벽에 일찍 깨가 잠을 적게 잤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영장 기각 소식을 보셔서 이재명 대표 때문에 네. 그렇죠. 새벽에 기각 새벽에. 이제 결정이 한 내려졌는데 4시쯤 깼다고. 네, 아. 맞습니다. 네, 나는 이게 영장 발부가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냥 편안히 한 어. 7시쯤 깰 줄 알았더니 네, 네. 네. 아무래도 조금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깼어요. 그래서 기각이라는 뉴스를 핸드폰으로 머리맡에서 조선일보를 보니까 그래. 네. 툭툭 털고 일어나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예. 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네. 그래서 편안치 않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 구속된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민망하게 됐지. 네. 어제 저는 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네. 하늘이 두 쪽 나도 영장 발부된다. 그 지금 기각이 됐는데 네. 제 확신은 그 기각은 잘못된 것이다. 네. 그리고 결론 부분인데 내가 미리 얘기할 것은 이번에 제가 아주 크게 느낀 것은 며칠 전서부터 느끼기 시작했어. 야, 이 한 사람의 법관에게 중대 범죄의 피의자, 그것도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인자인데 이 사건을, 그런 사건을 한 사람의 법관의 손에 맡겨가지고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가지고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걸 하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네.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어. 입법 사항이 아닙니다. 규칙을 개정해서 그 장기 무기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대 사건 법정형으로는 3인 합의부에서 영장 심사를 하는 것이 나는 옳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결국 하늘이 두 쪽 나도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하고 나서도 제가 서초동에 그 제 유튜브 방송국도 있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걸 보니까 막 고성능 스피커로 법원 쪽을 향해 가지고 네. 저게 위축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네. 그래서 혹시나 확신은 하지만 혹시나 확신은 법률적인 면에서 확신. 네.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 네. 그런데도 저런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혹시나 했는데 혹시나가 통해버렸죠. 네.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영장 기각을 하면서 판사가 내린 결론을 보면 좀 개운치 않은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일단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범죄가 소명이 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위증교사라는 건 사실 증거인멸을 한 거잖아요.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서 기각을 시켰어요. 이거야말로 이건 또 뭔가 물론 추가적인 증거인멸할 건 없다라고 했지만 증거인멸 한 번 한 사람이 다음번 또 안 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그 배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위정교사 부분 네. 이번에 영장 청구가 된 것이 3가지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 위정교사 부분, 그 다음에 백현동 배임죄, 네.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 근데 위정교사 부분은 뭔가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그 재판을 받는 법정에 나온 증인이 2003년도에 네. 이재명 씨가 변호사 시절에 검사를 사칭한 일이 있는데 네. 그 유죄 판결 받았거든요. 예, 예. 네. 근데 이번에 그 공직선거법상 토론 과정에서 그 사실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을 내세웠는데 그 증인을 배후에서 내가 관계없다고 진술하라.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녹취까지 다 등장이 있었어요. 됐어요. 그게 위정교사 부분인데 그럼 검찰이 그 부분 위정교사 부분을 왜 굳이 영장 청구하는 그 주 사실인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과 함께 그것을 모두에 올렸는가 하면 피의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렇죠. 인성이 이런 사람이다. 네네.
백현동 사건도 그렇고 특히 대북 송금 사건에는 이화영 씨를 둘러싼 일련의 위정교사 조작의 혐의가 그렇죠. 현재하거든. 그러니까 적경 기록까지 나왔잖아요. 이 사건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일찍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한 걸 내세웠어. 네. 그 배 의원 말씀대로 그거 유죄라고 했어. 네. 유죄. 위정 인정된다고 했다고 네. 그게.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 위정이 인정되는데 틀리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중대 사안의 이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제1야당의 대표가 세 가지 사실 중에 위정을 인정했단 말이야.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기각 사유가 굉장히 앞뒤가 안 맞아. 네. 앞뒤가 안 맞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이건 내가 기각해야 되겠다고 딱 생각하고 네. 거기에 꽤 맞춘 네. 맞춤형 기각을 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야당 대표인 사람을 내 손으로 구속시키긴 뭐하니? 야당 대표는 도망갈 사람이 아니니 하는 생각을 딱 붙여놓고 거기에 맞춰서 비록 혐의가 소명이 돼도 더 이상 추가 증거인멸은 없을 거니까라는 이유로 기각시킨 것 같아요. 두 번째 백현동 사건도 아주 묘한 표현을 한 것이 백현동 사건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것을 배제했거든. 네. 배제해가고 민간에 100% 넘겨줬단 말이야. 네, 개발권을. 네. 그렇게 해서 성남시에 엄청난 배임 행위를 했다는 거 이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 과정에 배제된 거, 그 결제한 것은 인정이 되나? 네. 되나? 그 이후에 진행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개입했다는 흔적이 없다. 말이 안 되지. 배제한 그걸로 이미 그렇죠. 그걸로 결제를 업무상 했는데. 배임. 네. 왜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입을 해서 거기 수익이 발생되는 걸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인데 그 수익을 포기하고 민간에게 줬다. 그러니까 배제한 결제는 인정한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일의 관여는 그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 말이 안 네, 되죠. 예. 그다음에 더 기가 찬 것은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가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17차례 평화부지사의 보고를 받았고 네. 그다음에 심양에서 북한 당국자하고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김성태하고 바꿔줘가지고 네. 고맙다. 네. 이런 통화를 세 차례 이상을 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주변 사람이 그 문제에 개입한 흔적은 인정되나 예. 피의자 스스로 그것을 지시했다든지 하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구속이라고 하는 게 이게 확정 판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그러니까 네. 검찰이 수사의 편의상 불구속으로 나돌아다니면 네, 네. 온갖 회방을 놓고 다니니까 그렇죠. 사법방해. 중요 범죄니까 이만하면 구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다시 얘기를 조금 더 보태면 형사소송법 구속 법관이 구속할 때 구속 사유 판결에는 확실한 증명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예. 증명이 없으면 무죄를 해야 네네. 되는데 구속 사유에는 주거가 일정치 않을 때 요거는 네. 50만 원 미만의 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속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재명에 해당 안 되고 그다음에 도망할 우려가 있다. 네. 요것도 해당이 안 되는데 극단적 선택을 할 우려가 있는 것은 도망할 우려와 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죠. 지금 김만배가 한번 풀려나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일이 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증거인멸의 네. 우려가 있었죠. 네. 증거인멸. 이건 아주 광범위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증거 근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증거인멸 했다고 보여진 정황들이 굉장히 많은 게 자기가 자기 밑에 데리고 또 공무원들한테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라고 회유 압박을 하고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도 접견을 가서 누군가 자꾸 뭔가 다른 얘기를 하라고 압박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증교사까지 다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다양한 증거들이 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는 우려지 했다고까지는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판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배 의원 정확하게 보셨어요. 증거인멸 중에는 이제 위정교사 같은 게 있거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검사 사칭 위정교사는 죄가 된다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백현동 것도 그렇지만 특히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에는 이화영이를 쥐어짜가지고 네. 검찰에서 사실대로 전부 이야기했거든. 17차례 북한에 왔다가 그 사업의 진행, 그 다음에 김성태 회장이 500만 불, 300만 불, 도합 800만 불을 보냈다. 이거 전부 낱낱이 보고했다 하는 정황이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에 의해서 압박이란 말은 안 쓰더라고 보니까 회유에 의해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기 때문에 그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는데 그 외에 이화영의 진술 말고도 17차례 보고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내부 문건에서도 다 드러나 있다 이게. 그리고 부인이 그 법정에서 소리 질렀잖아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게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화영 씨 측근하고 통하는 그렇죠. 사람하고 전화를 해가 당이 도울 테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신호를 받고 부인이 선임된 변호사를 해임해버려. 해광 변호사를 해임해버리고 그리고 김형태라고 하는 이게 이재명 측에서 처음 선임했던 변호사가 들어가고 법관 기피 신청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화영의 진술은 검찰이 이걸 조작해내고 강박해냈다. 이러고는 또 사인결을 내버리고 그 다음에 박범계 의원 전 법무장관이 그 무렵에 수원지검 현관에서 퍼질고 앉아가지고 검사장 나와라. 검찰이 이화영에 왜 압박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행위가 증거인멸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속사유 중에 중요한 게 사건이 중대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 도적 우려도 있다. 그런데 더 고려해야 할 것은 그 사건이 중대한 사건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증인 참고인을 회유 협박할 위험이 있느냐. 형사소송 203조에 딱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유 부장은 이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형사소송 안 읽어보고 들어간 거야. 이 친구가 말이야.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좀 납득하기 힘들다. 나는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어. 같은 법조인으로서 법관이 구속영장 중대사건 구속영장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에 증거인멸을 우려해 있다. 그 다음에 사건이 중대성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증인 참고인을 회유 협박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당하지요. 그래서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영장은 발부된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뭐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한 10여 가지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21명이 그 기소되고 구속되고 처벌받고 그 다음에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 정점에 있는 이재명 대표만 어떻게 구속을 면하고 쏙 빠져나가느냐.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유창헌 부장판사가 그게 내가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뉴스를 추적해 보니까 이 김명수 대법원장 어제 그저께 퇴임했지요. 그가 회장으로 있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연구회에 소속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징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개딸들의 100만인 서명 청원 그 다음에 160 빼고 167명 국회의원 가운데 161명이 기각 탄원을 했다. 이게 기각 차는 것이 최소 29명이 체포동의안에 가결에 섰거든. 그러니까 그 중에서 20여 명이 공개적인 기각 탄원에 서명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리고 하루 종일 유판사 그 출근 시간 전서부터 스피커로 들이대고 그냥 소리
지르고 이런 네. 일련의 것이 그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가지고 출근할 때 영장실질심사장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이거 기각해야 되겠다. 그걸 머리에 넣고 양쪽 말을 들으면서 꼬투리를 잡는다고 내놓은 것이 이게 자가당착적인 이유를 끄집어내가 네. 전혀 앞뒤가 안 맞는데 제1 사실은 혐의를 인정한다. 네. 혐의 인정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가 위정했다. 세 가지 청구 중에 그 나머지 두 개도 애매하게 그럴듯하다. 하나 본인의 직접 개입의 증거는 없다. 이따위 소리는 하고 있고. 네. 예,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 내분이 지금 거세지고 있는데 당내 배신자를 색출하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가결에 투표한 의원들 뭐 친일파다, 매국노다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했고 이들을 청산해야지 민주당이 더 깨끗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런 형태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분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 해산 사유가 이재명 대표가 작년 8월에 대표된 이후에 이미 정당 해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해 있다. 발생해 있는데 이거 해산 절차는 헌법 8조에 의해서 대통령만이 정당 해산을 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과거에 통진당 해산도 박근혜 대통령이 해산 제소를 해가지고 해산된 일이 있는데 헌법 8조에 정당 해산 사유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 정당은 조직 목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네. 2. 국민의 정치 이사를 수렴하는 필요한 조직이어야 된다. 다시 이걸 복합하면 정당은 국민의 정치 이사를 수렴할 민주적 절차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그 조직과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된다. 네. 3. 이에 위반될 때는 대통령은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정당 해소 신청하기에는 정무적 부담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국민이 대통령에게 청원을 해야 돼. 어떻게 청원하느냐? 이 조선열사 앞앞길에 광화문에 수백만 명이 모이는 겁니다. 네.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인 아닙니까? 그 국민이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투표권 외에는 네. 청원권 행사인데 그 청원권을 조용히 종이로 써가지고는 이 야당이 이게 씨알이 안 먹힐 테니까 네. 광화문 광장에서 말이지.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유권자 한 4천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럼 거기서 결의해버리면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청원권 행사를 해서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데 추미애 저는 그 발언 그리고 그 발언을 한 사람 정치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체포동의안에 가결한 사람은 친일파요 매국노며 윤 정권의 밀정이라고 해서 거기에 친일파 매국노가 왜 나옵니까? 네. 선동하는 거죠, 완전히 그냥. 네. 아니 정신 착란을 일으킨 네.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전 정권에서 2년 동안 법무장관을 했다. 그 관직을 물리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 네. 근데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 가결한 의원들 그리고 비명계 의원들 피해 숙청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정말 그렇게 할까요? 이재명 대표가? 피해 숙청을 한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생명을 끊겠다. 네. 그게 이제 강경파들과 개딸들이 그러잖아요. 네. 그 말 자체, 그 다음에 추미애 전 의원이 한 그 말 자체가 협박죄입니다. 그렇죠. 네. 형사법상 협박죄예요. 협박이다. 그리고 네. 단체로 개딸들이 강경파들이 집단적으로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네. 특수공무집행방.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 폭행하는 경우. 네.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가지고 개딸들과 강경파들이 정치 생명을 끊겠다. 그 다음에 친일파고 매국노다. 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국회의원들이 공무원이니까 네. 그 국회의원들에게 협박하는 것이다. 아, 그렇군요. 딱 걸려. 아, 그렇군요. 딱 걸리는데 이것도 누구가 아마 고발을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윤석열 정권이 이걸 쳐야 돼요. 네. 이걸 쳐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네. 이 홍익표 원내대표 새로 네. 뽑힌 원내대표 오늘 이 영장 기각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사과하라. 네. 나 한동훈 파면하라. 네.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거꾸로. 이게 사실 영장 기각됐다고 무죄란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증거인멸이 없다는 거란 의미로 기각을 한 건데 아예 이분들은 자기들이 무죄라고 여기면서 오히려 정권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것도 적반하장 아닌가요? 적반하장도 보통이 아닌 적반하장이지. 그러니까 네. 이게 국민이 무기력하게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런 짓들을 그냥 기고만장하게 하고 네,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게 정당 해산 사유가 이미 발생해 있는 어떻게 보면 해체돼야 할 조직의 끄트머리를 잡고 저런 폭압적인 행위를 계속하는 거 이게 54년 야당 민주당이 창당된 이래에 내가 지금 아침에 여기 택시 타고 오면서 계산해 보니까 금년 69년째입니다. 네. 예. 69년째에 제1야당의 명맥을 일단 이 민주당에 잇고 있다고 이어가고 있다고 본다면 이런 야당 시대가 없어. 이런 야당 지도자가 없어. 그것도 과반수 절반이 넘는 의석을 가진 야당의 지도자가 이런 꼴을 보인 일이 없다. 네. 그런데 지금 전부 저 새로 된 원내대표가 누구라고? 홍익표. 그 어디 홍익표. 출신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 서울에서 구현하고 있고 옛날에 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귀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죠. 친명대 네.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그리고 민주당 강경파들에게도 묻고 싶은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장점이 뭐며 존경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느냐 이 말이야. 네. 예. 존경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그가 대표로 있으니까 그의 말에 전부 아주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고 네. 결국 공천권 때문 아니겠습니까? 공천권이에요. 네. 이 공천권이 요물화되어 있다. 아하. 네. 네. 공천권이 대표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고개를 돌렸을 거예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교도소에 구속되더라도 공천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저께 유시민 씨가 네. 저기 출석하기 전날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올렸지요. 네, 맞습니다. 구속되더라도 옥중 공천. 유시민 전 장관은 나처럼 하늘이 두 쪽 나도 구속되리라고 봤던 사람 같아. 안 그러고는 그런 말 어떻게 할 수 그렇죠. 있냐고. 굳세어라 제명아 이렇게. 네.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게 자기들도- 말이 되느냐. 자기들도 구속될 영장이 줄 알았는데. 기각된다. 너 걱정하지 말라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구속이 되면 구치소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라. 네. 그러니까 이게 공천권이 요물이 돼 있. 네. 이게 만약 구속됐다 하더라도 공천권 계속 행사하고 앞으로 이재명은 현재 상태로 봐서는 공천권 계속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추미애 씨가 내가 보기에 아부 발언이거든. 네. 그게 이성적으로 할 발언이 아니거든. 체포동의안에 이 가결표를 던진 사람은 친일파 매국노라고 한 것도 네. 이재명 대표에게 거기 이제 경쟁자가 있잖아요. 현직 의원이 고민정이거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계파도 다르고 그러니까 충성병사를 했는데 이게 아마 네. 통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고민정은 이게 혹시 기각될지도 모른다 싶으니까 출석 전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야당 대표를 왜 구속하려고 하느냐 네. 또 이렇게 올렸더라고 SNS에.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참 꼴사나운 꼴인데 이게 전부 공천권 때문에 이 짓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단식해온 거에 대해서 가짜다라고 네. 하면서 YS식 단식을 보면 절대 저런 모습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 가짜 어떤 거를 보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이재명식 단식을 그걸 단식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고 네. 그 가짜 단식 하나만 하더라도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돼. 그러니까 야당 69년사를 먹칠을 한 행위야. 네. 그 가짜 단식이. 제가 왜 가짜 단식이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8월 31일 오후 1시부터
단식에 들어간다. 무기한이다. 네.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박성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기를 대표께서 어제 1시부터 단식에 선언하고 천막 단식장에서 단식을 하신 후 저녁 10시에 휴식에 들어갔다. 아, 네. 퇴근하신 거죠. 퇴근. 그러니까 휴식.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대표실에 갔다고 하는데 네. 그러고 오늘 다시 10시부터 단식장에 나오신다. 그러니까 출퇴근 단식. 예, 네. 그날부터 나는 내 유튜브나 여기저기 네. 나가서 가짜다. 예. 단식이란 말 붙여. 가짜 단식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진짜 단식이다. 아. 이건 가장 이재명다운 네. 그 인성, 네. 정가사범의 형수, 욕설, 파동의 여배우 스캔들, 그리고 자기로 인해서 5명이 죽은 것도 전부 모른다. 김문기에 대해서 수십 가지 인지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놔도 저는 이게 인지 부조화 증세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인지 장애가 있다. 사람을 만나고 알아봐도 모르는 수가 많다. 예. 그 정신과 의사한테 물어봤어. 그런 증상이 그러면 있느냐니까. 정치인 리더가 그런 되면 안 증상이 되죠. 있기는 네. 있는데 그 제1야당의 당수가 그런 증세가 있다 그러면 그건 당장 당수 자격이 사퇴해야죠. 네, 그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가짜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작이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18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단식장을 이제 끝냈다고 그랬어. 네. 어떻게 하니까 이게 수액을 맞는다. 네. 그래서 이재명식 단식이 단식이라고 인정하더라도 18일 날 그러니까 19회째 수액을 바늘을 꼽는 순간에 단식은 끝난 것이다. 예. 그런데 이 출두 전날 단식을 끝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액이 하얀 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되어 있으니까 비경구 영양수액이라 했고 그렇지, 영양주사예요. 영양주사. 전문가들이 야. 이게 이제 이게 밥 먹는 거 대신에 영양이 다 그러니까 들어간다. 이건 이런 정말 얘기인데 웰빙 단식이라 그래. 그거 잘 맞으면요 밥 안 먹어도 에. 충분히 몸이 좋아져요. 출두할 때 모습을 보면 네. 걸어 나왔죠. 그러니까 네. 자기 발로. 그리고 얼굴이 뽀얗게 돼요. 살이 통통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김영삼식 단식이 정치인의 단식의 표본이다. 네. 우선 무기한 강력한 구호를 내걸었다. 네. 83년 5.18 때 5.18을 날을 기해 가지고 무제한 단식이고 네.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걸 해라. 정치인 규제를 풀어라. 정치범 석방하라고 딱 내고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는데 네. 나는 그때 제야 인사로 그 곁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서울대학병원을 그렇군요. 들락날락 네. 들락날락 하면서 그게 아, 그래가 그 뒤에 민추협할 때 내가 예. 인권위원장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열흘이 넘어가면 이 얼굴이 시커매져요. 그렇죠. 아무것도 그 못 15일 되면 정신이 오락가락. 예, 예. 그리고 이 뭐죠 갈비뼈가 뼈만 남고 다 드러난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고. 15일 2주일이 네. 넘어갔을 때 서울대학교 의사들이 이렇게 다 진찰을 해보고 손명수 여사한테 네. 이거 큰일 납니다. 그 본인 보고 귀에다 대고 이게 주사바늘 꽂으려 하니까 손을 막 이렇게 쳐버려. 네. 말은 제대로 못하고. 네. 그러니까 와이어스가 뚝심이 워낙 세기 때문에 부인도 감당을 못해요. 네, 네. 그러니까 만 23일째는 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위독합니다. 네. 그리고 얼굴이 이미 시커매졌고 어.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면 꽂자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말 안 하고 그냥 강제로. 그게 23일 딱 끝나고 이게 수액을 넣는 그 순간에 단식이 끝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재명은 오락가락 출퇴근하면서 18일 날 수액을 꽂았으니까 그날 단식이 종료됐다. 단식이 끝났는데 네. 본인은 보통 이거도 안 해요. 24일 영양주사라고요. 이게. 24일 날 24일간의 단식을 끝낸다고 했으니까 YS를 넘겼다. YS 단식 기간을 넘겼다. 그러니까 네. 김영삼식 단식으로 치면 저건 가짜인데 이재명식 단식이 단식이라고 한다면 김영삼 단식보다도 하루가 더 기니까 예. 24를 굶은 사람이 제 발로 걸어서 그러니까요. 지평이 그건 완전히 내가 보기 쇼로 네, 네. 그러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인성을 가진 자가 네. 이게
국민을 이렇게 속이고 있다. 네. 이게 내가 아는 민주당 의원들 몇 군데 전화 걸어봤어. 네. 다 알아요. 예. 아는데도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이 앞으로 이제 총선 그리고 전국에 어떤 영향을 예. 미칠까 이게 궁금한데 자 이재명이 계속 다음 총선까지 간다. 이러면 다음 총선은 이 국민의힘은 어떻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우선 검찰이 이 기각에 대해서 재청구할 길이 하나 열려 있고, 네. 뭐 그게 아니라면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네.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게이트 이번 이 사건 세 개가 되는데 네. 거기에 집중 심리를 안 할 수가 없지요. 네. 그거를 제1야당 대표라고 봐준다고 한다면 전국 47개 구치소, 교도소에 4만 명이 지금 갇혀가지고 그중에 절반이 조사를 받거나 이 공판 대기 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무질행입니까? 네. 그 사람들 후회할 거예요. 나도 단식해갖고 안 가 구속영장 기각됐어야지. 그러니까 그렇죠. 국가의 사법 질서를 이거 망가뜨리고 있다고 이재명이가. 예. 그 앞으로 영양 단식, 수액 단식 하면서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풀려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건가요? 아마 이게 어딘가 내로남불이 영국의 그 표준 사전에 올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 그렇죠. 내로남불 네, 올라갔죠. 그 브리티시 그 저기 네. 사전에 예. 거기 아마 단식은 두 종류. 네. 하나는 김영삼식, 네. 하나는 이재명식 이렇게 아마 오를 거예요. 이게 네. 수치야.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 아무래도 권한대행 체제로 가다 보면은 사법부 업무에 차질이 좀 생기잖아요. 특히나 이제 전원 합의체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좀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김명수 대법관 시절에는 뭐 대법관 수가 다 채워놔도 뭐 네. 그 재판을 연기하고 네. 뭐 별짓을 다 했는데 그거 빨리 해야죠. 빨리 채워야죠. 네. 빨리 채워야죠. 근데 이재명 민주당이 이균영 지금 후보자를 해줄까요? 지금 뭐 언제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지금 표결도 안 하고 있고 해줄까요? 국회의원들의 그 직무유기입니다. 그렇죠. 네. 직무유기야. 지금 민주당 강경파와 이재명 대표가 저지르고 있는 일이 네.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하는 그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직권 남용이고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네. 당 대표나 국회의원이 직무유기, 직권 남용이 없는 거 아닙니다. 네. 이걸 물어야 되는데 그 묻는 주체가 국민이야, 국민. 국민이 그런 압력을 가해야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아. 네. 이게 예. 이판사판으로 말이죠.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느끼는 국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권리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뜻이 있다 하는 걸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보여야 돼. 개딸들만 있고 비개딸은 없나? 네, 글쎄요. 근데 개딸이 정체가 딸은 별로 없고 다 사진 보면 이모나 아줌마 그리고 아저씨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급 되는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이거 젊은 여성은 없는데 그걸 개딸이라고 하는데 유시민 의원이 또 얘기했어요. 2030 남자들이 문제다. 그러면서 얘들 쓰레기다. 라고까지 했어요. 야, 이거 정말 뭐 이 민주당 사람들 눈에는 정말 국민이 이렇게 막 뭐 개돼지로 보이는 건지 다 편가르고 뭡니까 이게? 개딸들이라 그래서 전부 젊은 여자들인 줄 알았더니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보면 다 중년 이상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불쾌하고 네. 괘씸한 게 네. 이름이 그 개딸이 뭐요? 글쎄 그게 말입니다. 그 개딸이 품위가 없어요. 이게 해외 토픽에 다 오르고 있다고.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이 제2의 G7 국가에 등극했고 OECD에 29번째로 감행을 했고 그런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야당 당수 그리고 그를 지지한다는 원외 세력이
개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가짜 단식을 하고 말이지. 가짜 단식 하는데 아이고 우리 대표님 건강에 이래서 어떻게 하냐고 울고 불고. 이게 김일성, 김정은이 체제에서 언젠가 아세안 게임 부산에서 할 때에 네. 비가 오는데 그게 김정은이 사진이 물에 젖었다고 그걸 부여안고 그 개딸들이 여자아이들이 응원하러 막 울고 불고 한 거 네. 그거 비슷하나? 이게 예, 그렇게 예. 느끼실 수도 있겠군요. 예. 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보면 네. 헌재가 예. 이 대북전단 금지법, 그죠? 그 남북관계 발전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위헌을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김여정이 그 대북전단 금지하라고 했더니 바로 6개월 만에 허겁지겁 정말 이 만든 법이 결국에는 위헌이 됐어요. 이거 정말 문재인 정부, 민주당 책임져야 될 일 아닙니까? 이거 정말. 민주당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9.19 군사합의는 네. 처음 북한이 제안한 안을 들어주려고 했대요. 네. 예. 서울 상공까지도 우리의 정찰권에서 빼려고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휴전선 이쪽 저쪽 20km인데 북쪽은 휴전선 북쪽 20km에는 주요 시설이나 그게 없어. 우리는 20km만 하더라도 주요한 부분이 여기 경기도 강원도 북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무장 해제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핵심적인 네. 예, 군사 시설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전단 살포 행위는 유형적인 선전 활동이거든. 네. 북한은 무형적인 선전 활동 안 하나? 네. 네. 대남 적화 전략 전술 그 기본에 따라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TV조선 이 공개된 자리에서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약간은 민망하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처럼 말이지 북한의 간첩이 활동하기 좋은 조건을 갖춘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죠. 지금 뭐 여러 번 간첩단도 여러 번 지금 검거가 다 됐죠 지금. 근거가 내년 사이에. 됐는데 재판에 회부하니까 그 재판 지연하는 지연시켰고 전술이 다 풀려나고 있어요. 증인 기피하고 네. 그다음에 법관 기피 신청하고 그러니까요. 풀려 나오고 그리고 그 문재인 정권 때 국정원에서 그 간첩을 간첩이라고 안 그러고 네. 평화운동가라 그래. 평화운동가. 네. 그러니까 청주에 F-35 최신기가 도입돼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첩보를 수집해가 북한에 알린 그들 체포됐는데 네. 직업이 평화운동가라고 돼. 아, 네. 예, 예. 그 이래 기막힌 나라야 이게.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 일본을 통해 가지고 서울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금 무방비 상태거든요. 아, 네. 맞죠. 일본의 조총련계가 70년대에 비해서는 10% 내지 5% 쫄아들었어. 그 일본 정부도 조총련이 세운 초, 중, 고등학교에 이게 지원금을 안 준 지가 수십 년이 이미 됐어. 네. 네, 네. 그런데도 거기 그루터기 핵심 분자들이 있으니까 문세광이가 그 조정을 받고 74년 8.15 때 네. 국립극장에서 저격을 했잖아요. 네, 네. 유경수 여사를. 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라도 이게 서울 이게 내가 보기에 간첩의 무방비 상태가 지금 돼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 뭐인지 아시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김정은의 서울 연락사무소. 네. 김정은 서울 연락사무소지. 그래 거기서 간첩 잡습니까? 안 잡지. 네. 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글로브 끼시고 펀치를 시원하게 한번 날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존경하는 TV조선 시청자 앞에서 제가 어젯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네. 누구 때문에? 이재명 때문에 설쳤고 아. 네. 개인적으로 조금 알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펀치를 날리려고. 예. 네. 당신 말이야 법조인이야? 가짜 단식이나 하고 공천권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포로로 하고 헌정사상 이런 야당 대표가 없었어. 어제 영장 기각됐다고 또 날개 달았다고 생각해?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야. 당신의 적은 당신이야. 알겠어?
아유, 네. 이 정치권이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의학 전문 기자 김철중. 나한테 걸리면 어떤 의사든 진실만을 말하게 되지. 진실의 방으로. 뭐야, 여기 나밖에 없구나. 백세 시대,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닌 어떻게 오래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삶의 길이만큼 삶의 질이 중요해진 건데요.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각 의료 분야에서 치료 기술을 발전시킨 특출한 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그 당시에는 쇼킹한, 야, 그 자체로도 엄청난, 야, 거기서 깜짝 놀랐게. 이거 뭐냐? 이 시대 명예와 만나는 시간, 명예전당 김철중입니다.